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운영사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업자에 1,153억 원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2022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호원 IC와 국도 3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회룡 IC 개설을 목표로 국비 1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주시의회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천시 소울읍 디자인 테마 산업단지 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로 속도를 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년 전 있었던 의정부 경전철 운영사의 파산이 의정부시 재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운영사는 파산 이후 의정부시에 투자금 2천억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의정부시와의 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7년 3,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맺었던 경전철 실시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작성된 실시 협약서입니다. 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됐습니다.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은 이를 근거로 투자금 중 일부인 2,148억 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자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 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결국 사업자는 법원에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일단 1,15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년여의 치열한 법정 다툼 이후 나온 첫 번째 판결. 1심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 측에 청구액 모두인 1,153억 원과 연 12에서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모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투의 나쁜 선례를 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다투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항소 여부를 떠나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한 1,153억 원과 이자를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 돈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는 2022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와 국도 3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으로 추진해 회룡 IC 개설을 목표로 국비 1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회룡 IC가 개설되면 교통량을 분산해 차량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우회 시간을 줄여 이동 시간이 약 15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이령길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사전 예약제로 양주 시민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양주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경기도가 거점 소독 시설을 19개 시군, 39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확대 운영 조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관계자는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 조치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 초소 8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시는 방역 소독 장비 등을 보급할 때 이동 초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30일 이상 살거나 정착해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거나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등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모두 77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안건이 특히 주목되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등 관련된 것만 4건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조례안과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지난달 도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100%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행복주택 안건도 심의됩니다. 이 밖에 어린이 간접 흡연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진료, 의약품의 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송전탑 주변 전자파 유해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탑 주변에 송전탑과 거리별, 거주 기간별,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자파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제339회 임시회는 오는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포천시 소호읍 디자인 테마 산업단지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속도를 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한샘과 함께 고모리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대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걸 초기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리는 감지기를 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고덕면에 사는 서병일 씨는 지난 8일 아침 음식을 조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경보음이 크게 들려 황급히 돌아와 보니 집안엔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스를 즉시 차단하고 119에 신고한 서 씨는 하마터면 큰 불이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등어인가 그걸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먹는다고 하던 게 좀 탔던 모양이라 불난 줄 알고 놀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방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연기가 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립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화재가 발생한 장소 중 22%는 주택입니다. 화재로 주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60%나 되는데 대부분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잠을 자느라 불이 난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거주하고 고령일수록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는 주택은 예산군 내 15,000여 가구로
전체의 60% 수준입니다. 만약에 혹시 그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마을별 이장님께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의용소방대가 신청한 순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꼭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과 예산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11,000여 가구에도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단독주택 전 세대에 무료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죠. 그중에서도 의정부를 대표해 출전한 남고 유도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바로 경민고 유도부 선수들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금이 환영한 선수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경민고등학교 유도부. 올해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7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60kg급 결승에서는 하정우가, 66kg급에선 안재홍이, 81kg급에서는 이준환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73kg급과 90kg급에선 김태모, 연성현이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준환은 시즌 5관왕을, 하정우와 안재홍은 시즌 4관왕을 달성하며 경민고 유도 명문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하면서 막 계속 마음속으로 이겨야겠다고 꼭 무조건 1등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해냈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선생님들과 훈련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냈다는 것에 그 생각이 제일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합 때로도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도 종목 사상 처음 열린 단체전에는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첫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부담감이 있었지만 제가 지면은 우리 팀이 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는데 저희 편 애들도 가장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경민고 유도부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민고만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 코치진은 자율성을 강조해 스스로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선수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데리고 가지 않고 선수들 개개인이 이런 스타일에 맞게끔 좀 자율적으로 선수들 스스로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강압 대신 자유를 선택한 경민고 유도부. 전국체전은 이제 끝이 났지만 오는 11월에 열리는 2020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음 목표로 정하고 오늘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16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전국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 CS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CS데이는 올해로 7회를 맞았는데요. 사랑의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CS 담당자 중 우수 상담사와 설치기사 14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케이블 TV 협회사들의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시는 우리 고객센터 기사님들과 또 늘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을 맞이하시는 상담사분들을 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일을 하면서도 배우지만 고객님들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